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하고 있는 트러스트의 비트코인이 있죠. 그런데 그레이스케일과 모 회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망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상황에서 정말 트러스트에 16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이 있긴 한 걸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비트코인이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4년 전에는 온전하게 약 9,000개씩으로 나눈 비트가 각각의 지갑에 보관이 됐을 때가 있었는데, 이 지갑을 2020년 2월 8일, 2020년 11월 21일, 2021년 1월 11일, 2021년 5월 7일 이런 식으로 특정 시점마다 절반씩 나눠서 수량을 점점 줄여갔습니다. 그 후 최종적으로 약 600여 개의 비트코인을 각각의 지갑으로 분리를 해둔 겁니다. 그레이스케일은 공개적으로 잔액을 보고하지만 트러스트의 온체인 주소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모두 온전히 분리시켜서 저장만 해두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코인베이스에 보내서 비트를 팔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레이스케일은 어느 정도 좀 캥기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총 물량에 대한 카운팅만 해서 보고를 했을 뿐 온체인 데이터를 자세히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팔았다면 그 비트코인이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인지 또는 GBTC와 연결되어 있는 연관성이 있는 비트코인인지에 따라서 심각성은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트위터에 항상 올렸던 이 도표는 비록 법적 증거는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왔던 이 수치와 실제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니까요. 이를테면 일주일 전 약 1000여 개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로 보내서 매각을 한 게 사실이라면 그레이스케일은 이 1000여 개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이 좀 곤란해질 겁니다. 기자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하겠죠. 어디서 난 돈인가요? 비트코인의 출처는요? 비트코인을 언제부터 팔았고 또 얼마나 팔 생각인가요? 정말 GBTC와 완전히 무관한 비트인가요? 라는 질문들을 하겠죠. 정말 GBTC와 완전히 무관한 비트코인이냐는 기자의 질문은 그레이스케일의 외통수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해당 돈의 출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그레이스케일의 트러스트에 묶여있다고 생각했던 GBTC에 대한 자금을 자회사인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그 돈을 빌려가서 돌려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증거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돌렸던 자금들은 과거 GBTC에 묶어놨던 트러스트의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은 이 상황을 완전히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 이 상황의 파편은 엉뚱한 대로 튈 수 있는데, 코인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 자포은행이라는 곳을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 있는 은행입니다. 이 자포은행을 통해서 들어온 대규모 비트코인들이 있었어요. 총 47,000여 개의 비트코인이었는데, 이러한 엄청난 수량의 비트코인이라던가 그리고 또 그레이스케일과 DCG에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은 이 채권단들에게 우리 돈 없으니까 채무 좀 깎아줘, 그럼 어떻게든 갚을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통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체납된 세금을 강제 징수하는 강제 징수팀에 의해서 재산이 강제로 뺏기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DCG와 그레이스케일은 이 비트는 GBTC에 묶여있는 트러스트 자금이라 움직일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채권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럼 지난주에 너네가 옮긴 비트는 뭔데? 라고 하면서 입 다물고 당장 비트 내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인이 되는 순간 이 물량들을 뺏기게 되면 그레이스케일에서는 매우 배 아픈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배가 아픈 상황을 넘어서 가슴이 아프겠죠. 과연 그레이스케일은 이 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을지, 과연 채권단은 어떤 액션을 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양한 코인 정보는 크립토일과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